인연이 소리는 왜 질러? 하며 남편은 벌떡 일어서며 얼빠진 그의 뺨을 후려갈겼다. 인연, 벌써 죽은 지가 오래다. 하며 행 밖으로 나가버렸다. 얼마 전에 자기 머리채를 잡고 아기를 찰 때 아기는 그 몫을 발길에 채워 죽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오늘의 한국 명작의 산책은 가난의 끝은 어디인가? 백신혜의 빈곤입니다. 옥계댁은 29살인데 벌써 4번째 임신을 한 상태로 첫째와 둘째는 태어났지만 남편인 최 씨가 때려서 죽인 셈입니다. 세 번째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한 채 남편의 발길질에 의해 사사나로 죽어서 나왔는데 이번 넷째 아이는 아무리 맞고 차이고 밟혀도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그 먼 옛날의 꿈으로 사라지고만 그 행복스럽던 기억이 하나둘 머리에 떠오르며 남편에게 얻어맞아 시퍼렇게 멍이 든 두 뺨이 화끈화끈하여졌다. 사람의 팔자라는 건 정말 무섭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아이고, 그는 자기 몸뚱이를 물어뜯고 싶을 만큼 안타까웠다. 다 인연의 잘못이다. 그때 그이는 그렇게도 애를 썼는데 이 못된 년이 무슨 계지랄병이 덮쳐서 달아났던고. 남편 최 씨는 결혼 전에는 얌전한 총각이었고 집도 굶지 않을 정도로 살았으며 동경까지 다녀온 사람이었는데 최 씨가 동경에서 무엇을 하다 왔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동경을 다녀왔다는 것은 인텔리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결혼 후 계집질과 술과 노름으로 알부랑자가 되고 잔인하고 무도한 인간으로 변해버려 툭하면 주먹질을 하며 아내를 두들겨 패고 돈을 요구하고 돈이 없자 옷가지를 들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연달아 박차고 밟고 두들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기운이 빠졌는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다 떨어져가는 노란 장롱문을 뚝 잡아떼고 그 안에 든 의복을 되는 대로 방 안에 펼쳐놓으며 그 중에 한 가지를 골라잡고 밖으로 뛰어나와 아직껏 뜰 가운데에 자빠진 마누라를 보자 손에 쥔 의복으로 두서너 번 갈기고는 그대로 횡 사라져버렸다. 마누라는 죽은 사람같이 쭉 뻗고 누웠다가 이윽고 간신히 일어나 앉았다. 도적놈. 옥계댁은 17살 때 김문서라는 사람의 청혼을 거절했던 적이 있었지만 생존을 위해 그의 농장을 찾아가 일거리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래전 김문서는 당시 상처를 하고 자기에게 청혼을 해왔지만 받아주지 않았었는데 남편 최 씨는 불황아가 되고 청혼을 거절했던 김문서는 생활이 더욱 윤택해진 것입니다. 해산이 오늘 내일인데 남편은 솥을 들고 나가 소식이 없고 먹을 것은 물밖에 없는 생존의 절박함에 옥계댁은 그 옛날에 자신에게 청혼했던 김문서의 농장으로 찾아가 일을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넷째는 웬일인지 아무리 맞고 치우고 밟히고 하여도 그대로 펄떡펄떡 뛰며 엄마 나는 기어이 살아나가겠어요. 내가 나가면 엄마의 원수를 갚아줄게. 라고나 말하듯이 좀처럼 낙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김문서의 농장에 일하러 가지 않고는 위선, 당장에 목숨 보존을 해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든 뒤부터는 이년아 너는 전생이 죄가 너무 많아서 나를 베었는 것이다. 내가 나가면 아버지보다 더 골탕을 먹이겠다. 라고 하듯이 자기 창자를 휘어잡고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이도 생각이 들었다. 에이구, 이 원수 놈의 씨야. 도대체 이번에는 왜 낙태도 되지 않고 남의 속에 들어 앉아 나를 괴롭게 구노. 이렇게 배가 불러서 어떻게 그 일을 대할고. 그는 눈앞에 그 옛날의 김문서를 그려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다행히도 김문서는 편의를 봐주어 일을 하게 되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홀로 깊은 고랑에 숨어 남들 밥을 먹기를 기다렸습니다. 옥계댁은 몸의 이상을 느끼고 있었지만 아이의 해산을 앞두고 벌써 새끼를 나물로만 채우고 모처럼 일을 하게 되어 이를 악물고 일을 하다 결국 물을 훔쳐먹고 아이를 밥고랑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그는 허리가 척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 자꾸자꾸 더하여지자 벌떡 일어섰다. 지금 당장에 입에 무엇이든지 넣어주지 않으면 깜박 자지러질 것 같음을 느꼈던 것이었다. 희미한 그의 눈에 아직 채 굳지 않은 봄 무가 고랑을 지어있는 것이 눈에 띄자 번개같이 달려가 한 개를 뽑았다. 이리저리 흙을 닦고 나서 복판을 둑 잘라 입에 대며 다시 고랑으로 들어가 앉으려고 하였다. 아이고, 저기 물을 뽑는 게 누구야? 누구인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는 물을 빼앗으러 오기 전에 삽시간에
목구멍으로 씹지도 못하고 삼켰다. 무꽁지, 무잎사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씹어 삼켰다. 물을 뽑아 먹었지? 하는 소리가 들릴 때는 으아하고 빨간 새 생명 하나가 이 세상 속에 쑥 나오는 순간이었다. 어린 새 생명은 배추 고랑에 엎드러진 그의 속옷 가랑이에 끼인 채 연달아 울고 있었다. 생명의 출산은 김문서 내외의 환대를 받는데 김문서의 아내는 밭에 임자에게 무한한 복이 올 징조라며 산모를 도와주고 쌀과 미역, 명태를 챙겨 옥계댁에게 주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해산한 지 8해 만에 남편이 들어와 폭력을 휘두르고 결국 또 새 생명이 죽어나가는데 옥계댁은 호미로 공동묘지에 아기를 묻고 동네 구장에게 가서 죽었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아이 장례를 마칩니다. 이미 첫째와 둘째가 죽을 때 모양이 지금 아기의 모양이 복사되었던 것이다. 인연 이 소리는 왜 질러? 하며 남편은 벌떡 일어서며 얼빠진 그의 뺨을 후려갈겼다. 인연, 벌써 죽은 지가 오래다. 하며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얼마 전에 자기 머리채를 잡고 아기를 찰 때 아기는 그 몫을 발길에 채여 죽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단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호미를 들고 가서 공동묘지에 아기를 묻을 것과 동네 구장에게 가서 죽었다는 말을 하는 것뿐이었다. 옥계댁은 상냥식에 재에 쓸 음식을 맛보려다 들키고 모질 게 얻어 맞아 쓰러지는데 사흘째 굶은 상태였습니다. 글쎄, 그저께 최서방이 들어와 김문서 집에서 가져온 밥과 국을 다 먹고 부엌에 들어가 남은 쌀을 가지고 나간 채 들어오지 않아서 오늘까지 사흘째 굶었는가 봐요. 글쎄 내가 그런 줄 알고 여기로 데리고 왔는 거 아니요. 돈벌이는 못하더라도 제사인가 상냥식인가가 끝나면 좀 배부르게 얻어먹기나 할까 했더니 같이 일하던 옆편 애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 요란스럽게 떠들 뿐으로 누구 하나 그를 위해 변명하러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다만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재에 쓸 음식에 입을 댄 까닭에 지신과 목신에게 벌을 받아. 빈곤. 식민지 시절의 소설에서 아이들은 환대받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특히 빈곤에서는 아이의 탄생과 죽음이 연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아버지한테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백신의 소설은 대부분이 농촌, 농민의 빈곤층을 제재로 그 배경과 소재가 경향적입니다. 하층민의 빈궁한 삶을 작품 속에 생생히 묘출하면서 거기에 항상 여성 문제를 연루시키고 있는데 이 소설은 이런 패턴의 가장 전형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혜는 대구 영천 지역에 손꼽히는 거상 집안의 외동딸로 1906년 경북 영천읍 청구동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독학을 하다 16세 때인 1922년에 영천 공립보통학교 졸업반에 편입학을 했습니다. 대구 사범학교 강습과에서 수학했고 경산군의 자인공립보통학교에 부임했지만 바로 사임을 하고 상경을 하는데 그녀는 2개의 최초 타이틀을 갖고 있는 바 경북 최초 여성교사이며 최초 여성 신춘문예 당선자입니다. 이후 조선여성동호회, 여자청년동맹 등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1928년에는 시베리아를 여행했는데 1934년에 발표한 거레이는 이때 체험을 작품화한 것입니다. 1929년 나의 어머니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했고 1929년에는 도쿄에 건너가 문학과 연극을 공부했습니다. 1932년에 귀국한 후 경산군 안신면, 반야월의 과수원에서 기거하면서 가난한 농촌민들의 세계를 체험했는데 이 경험으로 복선이, 채색교, 적빈, 악부자, 빈곤 등의 작품을 썼습니다. 그녀는 1939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모두 20여 편의 작품을 남겨 많지는 않지만 작품 세계는 비교적 다양했습니다. 거레이에서는 식민지 조국을 떠나 만주, 시베리아 등지를 방황하는 시향민들의 구초를 그렸고 적빈에서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유고적인 아름다운 노을에서는 나이 어린 소년을 사랑하는 화가를 통해 여성의 애욕을 대담하게 그려내는 등
민중의 궁핍한 삶부터 여성의 사회적 억압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녀는 18세의 나이로 단신 상경에 사회주의 여성단체에서 맹렬하게 활동했던 청년 운동가이며 화물선 변속 안에 숨어서 시베리아로 밀입국을 시도했던 당찬 모험가였습니다. 도쿄에서 여배우로 활동했던 첨단 신여성으로 대구 일대가 떠들썩했다는 호화 결혼식의 주인공이기도 했는데 2년 남짓 도쿄 유학 시절 행적이 묘연해 여급 생활을 했다는 등 소문에 시달렸고 장혁주와 불륜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득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성산포 앞바다는 잘 있는지. 그때처럼 수평선 위로 당신하고 걷고 싶었어요. 정호승. 문득